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조금 전에 조속히 귀국해서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KBS TV에서 직접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중앙선대위원회의가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주재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종섭 그리고 이제 황상무 관련 의견을 두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당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 요것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이제 선대위 안에서 토론된 내용, 그리고 이제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 분당을 김은혜 수석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똑같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또 이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순번을 쭉 20명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이 진보 좌파들 뭐 사실상 종북 좌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뭐 1차적으로 걸러는 냈지만은 시민사회가 제출한 명단 임태훈이 하나 빼고 그대로 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민노총 위원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민노총 위원장의 직책을 속이려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냥 철도 기관사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과거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또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널 A에서 이 김부선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지금 김부선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지금 조용한 상황인데, 다시 김부선 발언. 이 한마디로 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이재명이 비판할 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인간이,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 김부선이도 똑같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 김부선, 이 등판이 앞으로 이 선거 국면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세게 김부선이가, 사실 김부선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거 싹 다 이번 기회에 털어버리시라. 예,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김부선, 그동안에 이제 억울한 점도 많을 텐데요. 차라리 김부선이가 본인이 알고 있는 이재명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다 폭로해서 국민들로부터 용서도 받고 이해도 받고, 그리고 이재명의 실체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의 입장문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KBS 뉴스9, 그러니까 이제 9시 메인 뉴스하고 전화 인터뷰를 가졌어요. 한마디로 언제든지 부르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그리고 도피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피가 가능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하고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율. 예.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진 기국을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조기에 자진 기국해서 빨리 조기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공수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자진 출국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예 사퇴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대사직 수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출국은 뭐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섭 지금 대사의 입장을 보면은요, 야당의 공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요, 지금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도피 대사다, 도주 대사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깔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명 전권 대사가 도망간다? 이거 말 자체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이 공직,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중에 비공개되어 임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도피 대사가 될 수 있느냐? 자국 대사가 도피하는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외교사적으로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요, 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느 나라든지 전부 공개합니다. 다만 이제 정보기관만 비공개하는 것이죠. 정보기관 요원들만. 예,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또 공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 외교관으로 나가는 모든 인원은 대사를 포함해서 전부 100% 정보기관 요원들을 빼놓고는 공개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럼 도피를 썼느냐? 도피라고 해야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 공세적인 용어로 볼 수밖에 없고 전혀 현실적으로나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도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도피했느냐? 출국이 금지됐는데 나갔다. 이래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출국 금지는 누가 시키죠? 공수처가 시켜요. 그러면 출국 금지됐는지 안 했는지 알으려면 해외 나가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다가 이 사람이 출국 금지됐느냐 안 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공수처 업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수사기관에 대통령실에서 개입 안 하려고 민정수석실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금 조치를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미리 공수처로부터 어떤 절차가 됐든지 간에 받아갖고 알고 그거를 갖다가 요리조리 이렇게 제외시켜서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수처 업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되는 거죠. 요거는 더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출금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꼼수를 부리지 않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또 공수처 이제 출금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출금을 갖다가 해제하는 절차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이 법무부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 관련 심사위원회들 열고 거기에서 출금을 할 명확한 이유, 그렇죠. 합당한 이유가 없다. 출금이 그런 게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출금을 풀고 나간 겁니다. 출금을 안 풀고 나갔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정상적으로 해금 조치도 출국 금지 해제 조치도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피라는 단어는 잘못된 정치 공세적 용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이제 대사직을 내려놔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대사직이 무슨 뭐 애들 장난입니까? 대사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중한 절차가 요구되는 겁니다. 일반 공직자와 달리 외국의 대사 파견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임 조치는 선제 조치가 뭐냐? 미리 임명이 공표되고 진행이 되기 전에 아그레망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주에 이종석 대사를 파견한다. 그러면요 호주 정부의 동의를 받아요. 이게 이제 아그레망.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어그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한 2, 3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 것이고 이 대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어느 나라든지 전적인 인사권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런 하자 없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대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지금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뭐 면직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사가 됐든 일반 외교관이 됐든 상응한 합당한 합법적 이유가 있을 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 하고 야당이 요구하니까 대사를 갖다가 해임해? 이거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를 남용하는 거죠. 직권을 남용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완벽하게 정치 공세적 정부 윤석열 정부 투쟁적 성격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고시켜 가지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요걸 가지고 윤석열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 선거공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의 오늘 KBS와의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적절하고 내용도 충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퇴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조속히 귀국하고 조속히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자, 이거를 그럼 대통령실에 전할 거냐? 딱 그랬더니 전하겠다라고 전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요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미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대통령실도 다 알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직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겠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황상무 건도 마찬가지다. 황상무 건도 자진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당에서 이렇게 이제 빨리 귀국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요것은요, 요것은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나치게 장기화돼 갖고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요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당에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임명 처리는 요구하지 않는. 당연하죠. 이거 요구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무식하다 소리 듣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서 공수처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김은혜 수석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즉시 귀국 공수처 조사에 임하라.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제 요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즉시 귀국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회가 내달 4월 22일에 열리는데 그 이전에 조기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거 당정 간의 긴장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된다. 요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당 지도 백신 관계자의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 한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오늘만도 한동훈 위원장이 2차례 이 대사의 즉시 귀국을 지금 내가 언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선대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얘기한 걸 보면은 이 그 선대위 멤버들 중에서도 각자 방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국민들의 걱정과 민심 악화 양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한다. 여기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에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 상태에 있다. 예, 그리고 이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따로 말하는 걸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라면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잘못이 드러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수사 종결 전에 먼저 퇴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든 용산이 결재해제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함은경 후보를 비롯한 9명, 여러분들 뭐 민주화 동지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도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를 해달라.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 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하고 밝힌 내용에 보면은 이 대사도 기본적으로는 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대사가 이미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 당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권 일각이 이렇게 이제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사 사퇴 요구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동아일보를 보면. 요거는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를 갖다가 사퇴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이러한 주장하는 여권 일각의 인사들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은요,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를 갖다가 여당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민주당 국회 독재 심판하자 그런 선거 그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즉 야당 심판론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나경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의 오늘 주장은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다. 정책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정책 공약 한 줄의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도만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우선 이 기본 전제, 도피다. 그리고 공수처 조사를 기피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판을 깔고 있어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작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서 서너 달간 이 공수처가 조사하지 않고서 이제서야 다시 조사하면서 야당의 공격 빌미를 주고 있는 이 공수처가 모든 원인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공수처 무용론을 다시 불질러서요. 우리 여당이 다수당이 돼갖고 이거 공수처 빨리 폐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종섭 대사의 지금의 문제는 사퇴 문제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공수처 조사의 필요성마저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압이 근본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공수처가 빨대 역할을 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과 좌파 언론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쟁점을 말이죠. 전환시키는 노력을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김부선이가요. 이 김부선 얘기를 좀 먼저 꺼내야 되겠어요. 김부선이가 지금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미 1월 달에도 한번 열었죠. 1월 달에도 왜 최민희 왜 이렇게 실드 치냐? 최민희가 실드 치는 거 보니까 너는 총선 나가갖고 이제 이재명한테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요렇게 1월 달에 한번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월 달인데 최민희가 이재명을 미친 듯이 실드 치고 나를 또라이로 만들고 마녀 사용할 때 저 여자 공천 받고 싶어 저 따위 짓 하는구나 예상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최민희가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장면을 올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부선 씨가 그 당시에 요렇게 이제 자세하게 올렸어요. 이제 저는 그렇죠? 예, 저 공천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내가 좆다리 깔아도 될 것 같다. 나 신내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선 전 정확하게 최민희 사심을 읽었거든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받아 후원금을 좀 썼다. 저 따위 인성으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남양주 시민 여러분 최민희는 절대 안 됩니다. 무고하고 힘없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사랑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최민희가 이제 이재명이를 이렇게 실드 치는 것을 1월 달에는 이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민희는 여기에 관해서요. 그거 김우선의 주장에 불과해. 전혀 사실이 아니야. 요렇게 얘기는 했어요. 자, 그거야 이제 뭐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월 달에도 그러면서 이제 이 김무선이 그 당시에 뭘 얘기했느냐. 이재명이를 1월 달에 이제 디스를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네 집에 와갖고 그러니까 김무선 집에 와서 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데 대리대사를 불러서 아니 뭐 대리대사를 왜 부르냐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음주운전 2번 걸려서 3번 걸리면 삼진 아웃이야. 그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부선 씨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이가 결혼 사실도 숨기고 자기를 속이면서 교제해 왔다.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허언증 환자로 만들더라. 그래서 지금 김부선이가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한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얘기를 1월 달에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페북에 딱 올리고 이게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됐는데 그 이후로 조용하게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로 3월 15일이니까 어제 그제 말이죠. 채널 A에서 숄츠의 김부선의 발언을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선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다시 불이 붙었다. 그래서 요 채널 A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듯이 요거 들으시면요. 야, 이거 얼마나 이재명이 나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가짜 민주당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고, 이재명은 김부선을 상대로 단 한 번도 고소를 못합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이재명 씨, 당신이 지금 김건희 씨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 정부가 몇 번이야?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윤석열 독한맛, 윤석열의 매운맛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을 타겟은 악마일 뿐이에요.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가짜 민주당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고, 이재명은 김부선을 상대로 단 한 번도 고소를 못합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이재명 씨, 당신이 지금 김건희 씨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 정부가 몇 번이야?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윤석열 독한맛, 윤석열의 매운맛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을 타겟은 악마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부선 씨의 이러한 발언, 그리고 제 등장,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노총 위원장을 기관사로만 소개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이게 장본인 누구냐면요. 바로 김영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비례 20번을 받았어요. 비례 20번이니까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17번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조국 신당 쪽으로 만약 가면 어림도 없는 얘기겠죠. 김영훈이가 56세인데 현재 직책이 뭐냐.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노동계 대표 20번 딱 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게 허위 경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 경력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대표 경력 2개씩을 적어 왔는데 딱 김영훈 이 사람만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하나만 내놨어요. 이게 숨긴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요걸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딱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제 올린 사람들인데 시민단체에서 올린 남성 여성면을 보면은요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고영재 현재 직책 다큐 감독,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요게 시민단체가 원래 올릴 때는 민노총 위원장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싹 지우고 철도청 기관사로 바꿔서 민주당이 발표를 한 겁니다. 김윤, 김영수, 박창진, 그 다음에 임태훈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시민사에서 올렸지만 민주당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종 명단에서도 임태훈이는 이제 빠졌어요. 자, 그런데 요 김영훈이만 살짝 이 노조 위원장 했던 것만 뺐어요. 이거 왜 뺐을까요? 뻔한 거죠. 이 민노총 또 위원장이야?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싹 빼고 기관사로만 올렸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는 지난번에 시민단체 측에서 공개 오디션 후보 12명을 발표할 측에도 시민단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셨잖아요. 전 민노총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민노총 위원장을 했느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민노총 위원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이 많느냐? 민노총이 통일교과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세게 비판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요, 시민단체 측에서 추천한 다른 후보 3명은요,
이 민주당에서 그대로 보도자료로 담아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의원, 김윤 서울대 교수, 이주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다 썼는데 김영훈만 대표경영을 빼버리고 거기에 기관사로 적었다. 이러한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다. 요게 들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의 심판론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이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